오늘 영상은 100만원 미만 디지털 피아노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특히나 아이에게 첫 피아노 사주려는 부모님, 그리고 집이나 작업실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피아노 찾는 분들, 그리고 교회 반주 피아노 찾는 분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 몇 년 동안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영상이나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펙표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의 후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엉뚱한 거 추천하는 광고 이야기, 당연하게 들어가 있는 뻔한 스펙나요,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실제 사용하면서 느낀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 디지털 피아노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구매하면 좋을지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디지털 피아노를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이 시장을 좀 오래 보다 보면은 결국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야마하 그리고 로랜드죠. 여기에는 브랜드 역사, 건반, 소리, 가격 이런 건 기본으로 다 가져가고 여기에 AS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AS 요즘에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고민하고 있는 그 브랜드들 5년 뒤에도 그대로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모델이 단종돼서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AS도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중고로 당근에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는 상황이 될까요? 여러분, 피아노는요, 핸드폰처럼 2-3년 쓰고 바꾸는 물건이 아니라 몇 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AS까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시작점을 야마하나 로랜드 안에서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랜드는 신디사이저, 드럼머신, 전자악기, 이런 전자악기 기술이 굉장히 강한 회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마하는 지금도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 CFX를 직접 만드는 회사이죠. 즉, 전자악기 기술이 강한 회사와 실제 피아노를 만드는 회사, 물론 두 회사 정말 훌륭한 브랜드이지만은 출발점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찾는 것이 신디사이저가 아니라 100만원 미만의 디지털 피아노를 찾는 것이라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야마하 P 시리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야마하 P 시리즈를 추천해드리면은 디지털 피아노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메트로놈 기능이 있냐, 녹음 기능이 있냐, 핸드폰이랑 연결할 수 있냐, 블루투스 되냐, 당연히 있어야 될 기능들에 대해서만 여쭤보시고, 디지털 피아노를 고를 때 정말 중요한 사운드, 건반, 스피커, 이렇게 더 중요한 부분들은 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물어보니까 답변을 먼저 빠르게 드리면은 야마하 P225는 그냥 이런 거는 기본으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혼자 연습할 때 쓰는 메트로놈 기능이라던가 내가 친 연주를 다시 들어볼 수 있는 녹음 기능, 아니면 나는 C키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 키를 바꿔봅시다 라고 하실 때 쓰는 트랜스포즈 기능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 같은 것들은 다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건반, 스피커, 사운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다른 것과 비교할 거 없이 야마하 P225를 구매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P225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음이거든요. 피아노에서 저음이 약하면은 전체 소리가 굉장히 가볍게 들려요. 이게 또 심하면은 플라스틱 악기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225처럼 저음이 단단하게 받쳐주면요, 연주할 때 피아노를 치는 느낌이 확 살아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전 모델보다 P225에서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느끼는데요. 번외로 제가 취미로 이제 낙원상가 같은 데 가서 피아노 막 똥땅똥땅 쳐보면서 지나다니고 하거든요. 그리고 엄청 혼나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돌아다녀 봐도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저음 들려주는 모델 진짜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주할 때 단순히 디지털 피아노를 치는 느낌이 아니라 꽤 제대로 된 피아노를 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P225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음색입니다. P225는 각 악기마다 기본 음색 1개, 베리에이션 3개, 총 4가지 음색을 제공하는데 같은 곡을 연주해도 조금 더 밝은 톤, 조금 더 부드러운 톤, 조금 더 공간감 있는 톤,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연주할 수 있어서 피아노 치는 재미가 생기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컨 피아노 없어도 혼자서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어서 합주하는 느낌으로 연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피아노 톤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서 피아노에 살짝 섞어서 쓰면 굉장히 분위기 있는 소리가 나는데, CCM이나 발라드 연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 치고 있으면 주님이 좀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개인적으로 이 피아노 사운드는 정말 잘 뽑힌 것 같아서 미디 작업을 할 때도 단순히 마스터 키보드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장 사운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괜찮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저음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순히 사운드 샘플 때문만은 아닌데요. 이게 스피커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디지털 피아노에서 스피커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같은 사운드를 사용하더라도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서 연주자가 느끼는 소리가 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디지털 피아노들은 스피커가 아래쪽에 달려 있어서 소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조금 먹먹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야마하 P225는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스피커가 앞쪽 부분과 바깥쪽 방향으로 배치된 투웨이 구조라서 연주할 때 소리가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연주할 때도 소리가 바로 연주자 쪽으로 들려서 연주하기가 꽤나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평가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거실 같은 실내 공간이 아니라 야외 공간에서 옮겨서 연주했을 때 소리가 앞으로 더 시원하게 잘 나온다 라는 평가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P225는 단순히 사운드 샘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스피커 구조까지 포함해서 연주자가 듣는 소리의 완성도 또한 이 가격대에서 정말 괜찮았다. 마지막으로 건반을 보여드릴 건데요. 피아노는 결국에 이제 손으로 연주하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피아노를 고를 때 건반 느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야마하 이전 모델인 P125 그리고 P125는 GHS 건반을 사용했거든요. 당시에 그 건반이 좋았던 이유는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균형 잡힌 터치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P225에는 GHC 건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GHS 구조를 기반으로 더 컴팩트하게 개선된 건반 구조인데요. 보통은 이제 건반 구조가 작아지면은 건반이 더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P225는 조금 다릅니다. 구조는 더 작아져서 이렇게 옮기거나 공간 활용은 더 좋아졌는데 연주할 때 느껴지는 터치는 전 모델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주해보면은 이게 너무 가볍게 튀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피아노다운 터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취미로 연주하는 가정용 피아노, 아이에게 처음 사주는 첫 피아노 이런 용도로 생각했을 때 너무 가볍지 않은 건반이라는 점이 P225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막상 집에 피아노를 들여놓으면요 생각보다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런 영상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보시는데 여성분들에게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디자인입니다. 피아노는요 이제 노트북처럼 쓰고 가방 안에 넣고 서랍에 넣어둘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집안에 계속 놓여있는 악기예요. 그래서 거실이든 방이든 가구처럼 이게 눈에 계속 보여요. 그런데 P225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슬림해서 공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도 않고요. 색상도 블랙, 화이트 두 가지가 있어서 집 인테리어에 맞게 선택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피아노를 처음 들여놓는 분들이나 아이 연습용으로 거실에 두려는 부모님들 부담 없이 두기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요. 지금까지 소개한 야마하 P225는 100만원 미만 예산 안에서 아이에게 첫 피아노를 사주려는 부모님, 그리고 집에서 취미로 피아노를 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간 부담 없는 가정용 피아노를 찾는 분들, 그리고 교회 반주용으로 피아노를 찾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모델이라 생각하는데요. 디지털 피아노는 몇 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악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10만원, 20만원 아끼려는 선택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모델을 구매하셔서 피아노 치는 재미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유튜버이기 이전에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건반, 스피커, 사운드, AS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이 5가지 기준에서 보았을 때 야마하 P225는 굉장히 균형이 좋은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아래에 제가 구매 링크도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피아노처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페달 유닛이나 스탠드 이런 옵션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음악기기 관련된 리뷰나 30대 남성으로서 실제 사용해보고 느낀 물건들에 대해서 리뷰해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드워드 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